안녕하십니까. 열린연수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시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교사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경기도 혁신연수원에서 진행했던 연수의 한 부분입니다. 2019년에는 이 내용으로 거의 9시간에 걸친 기나긴 연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줌을 가지고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고, 여기 참석하셨던 선생님들 중에 작년에 그 긴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은 또 아쉬울 수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편성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아이의 이 얼굴이 우리가 흔히 그 철학 그러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얼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철학이라 그러면 일단 머리부터 움켜쥐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을 때 느끼는, 떠올리는 그 풍경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말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철학 그러면 점집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점집 보면은 이상하게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만자를 붙여놓고 또 철학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철학관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여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철학 그러면은 자꾸 점집을 떠올리면서 낄끼거리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자, 이 철학 그러면 점집이 떠오른다. 자, 그 다음에 철학하면 떠오르는 건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건 이제 어려운 이야기하는 철학자분들입니다. 저분은 이제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한데, 이러면 이게 헛살의 현상학적 판단 중지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런 이게 음성 지원이 막 다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흉내내서. 이거 못 보시겠지 설마. 자,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려운 글쓰기로 유명한 혹은 악명 높은 마르틴 하이데거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흔히 철학 그러면은 이 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분명히 우리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막 하는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그런 것들, 이런 걸 또 떠올립니다. 전 지금까지도 잠이 잘 안 올 때는 철학책을 꺼내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잠이 잘 오거든요. 어떨 때는 3페이지를 못 넘어가고 그냥 골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철학 그러면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를까요? 이분이 누군지 초상권을 위하여 이렇게 말풍선으로 가렸습니다. 자, 가끔가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울 때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도대체 뭐요? 뭐 이런다거나, 혹은 뭐 교육감의 기본 철학에 문제가 있어, 사퇴하세요! 뭐 그런다거나. 그래서 이럴 때도 분명히 우리 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점집의 철학자들이 하는 어려운 이야기, 그 다음에 당신의 운영 철학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철학, 분명히 서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나 유사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용도로 우리는 철학이라는 말을 평소에 씁니다. 그 밖에도 철학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철학 그러면은 실질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뭐 말장난이지 이게 뭐 이러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걸 약간 또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 중에 해로운 문돌이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 철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축하한다, 역시 학문 중에 기초는 철학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지는 않으실 것 같단 말이죠. 되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뭘까요? 그거 해가지고 이게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겠어? 뭐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철학 그러면 왠지 밥 굶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또 철학과 애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전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우리 흔히 또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을 보면은 정말로 철학과 애들은 조금 남다른 면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쪽을 해서 철학 그러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주장인데, 또 반대로 또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강조하는
또 말들도 우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철학이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책을 읽혀갖고 논술을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막 논술학원이 생기고 막 이랬을 때 제일 먼저 번역되고 청소년용으로 편집돼가지고 출판됐던 책들은 거의 대부분 철학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철학을 공부해야 생각의 힘이 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철학 교육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주장을 이제 많이 하십니다. 좀 더 이걸 또 강하게 주장하는 80년대 때 대학교 다녔던 분들은 자주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혁명적 철학 없이 혁명적 행동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철학이 바로잡히고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점집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 그리고 뭐 당신 철학이 의심스러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소개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게 우리 철학 그러면 쏟아져 나오는 말들입니다. 뭔가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건 서로 부딪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게 다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 말이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 물을 위를 떠가는 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두리둥실 배가 떠가는 것 같은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정확한 목적지가 어딘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리고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방향이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보지 못하는 진짜 가야 할 방향,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의 성향인 거죠. 사람은 방향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알고 싶어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잡다하고 변덕스러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이게 움켜잡으면은 내가 이렇게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고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쉽게는 점을 쳐가지고 얻은 점괘이든, 어렵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논리적인 탐구를 거쳐 얻어낸 어떤 원리든 뭐든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종교도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도 다양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원리를 알고자 하고, 그 원리를 통해 가지고 뭔가 방향을 잡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철학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여기에서 사실은 철학에 대한 어떤 오해가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오해죠.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 개별적인 생각들을 말하자면은 이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의 개별적인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앱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철학은 그 중에 운영 시스템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잡히면은 응용 프로그램이 훌륭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고,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응용 프로그램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 이 운영 체계를 먼저 잘 바로 잡으면은 거기에 따라 이 개별 응용 프로그램들이 가야 할 방향, 올바른 방향도 알아서 잡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의 운영 시스템에 해당되는 철학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 철학을 제대로 잡으면 그 다음에 행동과 생각들은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흘러갈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에서 이제 그 논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철학을 굉장히 공부시키고
혹은 공산국가나 뭐 이런 데서 철학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혁명적 철학을, 뭐 주체 철학, 뭐 이런 것들도 다 철학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목적에서 철학을 공부한다면 나의 행동과 삶과 그 뭐 생각의 어떤 일반적인 원리와 지침을 얻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독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결과 어떤 나름 터득한 원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독단론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철학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철학이 뭐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벌써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